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드디어 이 2달을 좀 넘게 진행되었던 이 수익률 대결도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렸습니다. 오늘 또 1위가 결정됐는데요. 자,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와, 진짜 긴 시간 동안 진행됐던 수익률 대결이 정말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1등 전문가는 이제 오늘 정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마감을 했고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결산되는 거래일이었는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현재 이제 1위로 와. 마무리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시상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말 열심히 2달간, 3달간 우리 전문가님들 달려주셨는데 1등 전문가도 정해졌고 내일까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도 전해드리고 또 저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파란불 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낙폭을 조금 키워나가면서 오늘 장 0.49% 밀린 2,3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한 달만 해도 외국인의 순매도는 1조 원어치를 넘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기관과 개인은 각각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 기관은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순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1%가량 밀리면서 71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는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은 단독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순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3원 70전 내린 1,318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연준의 F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확인을 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이제 증시 흐름이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양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과연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하루였는데요. 과연 내일 금요일 증시 반등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썰전 주제 첫 번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수익률 곡선 역전폭 시사점보다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뉴스부터 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 겁을 많이 주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23년도 굉장히 무서운 이벤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이게 정말 사실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경기 침체 온다라는 건 이미 얘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올해 내내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 줄 때 잠시 좀 그 말이 없다가 반등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오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또 네. 큰일 났다는 식으로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뭐 뉴스에서 팔아라 하면 사야 된다라는 말처럼 네. 지금의 이 겁을 주는 장세에서 겁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좀 겁을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겁을
붙게 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역시 또 뭐 기사와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비관주의가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좀 증시가 좀 아무래도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좀 바라보잖아요. 좀 신용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말고도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오히려 최근에 오름 추세였다가 낮아졌죠. 그리고 이전의 양상을 좀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신용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확대됐던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점점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물가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 미국 GDP의 이제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상반기 전 세계의 실질 임금이 좀 하락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비싼 거는 좀 안 사겠죠. 그래서 물가는 천천히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거의 소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거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는 천천히 잡혀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를 논할 때는 사실 실업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실직자들이 많으면 그들에게 소득이 없으면 실제로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률이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7% 6%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이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 임금이 좀 줄어든 전 세계 상반기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 때문에 물가는 조금 천천히 사람들이 소비는 크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침체가 왔으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완만한 상승 장세. 저는 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투자의 그 대가분들이 주식을 사는데 적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팬데믹 같은 그런 강제적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전쟁이나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지금 실적 수준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주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실적 기반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실적이 떨어지고 실적 예상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주가도 S&P 500도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익 수준이 그 정도로 낮진 않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팬데믹이나 전쟁 이슈가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든지 전쟁이 추가로 터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좀 선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낮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실업률마저도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실업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봐주시는 거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은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굳건하게 마음을 가지고 가는 투자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시장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잖아요. 네네. 올라가기 직전이고. 이거보다 더 심리가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이 정말 최악 상황을 벗어나는
최악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는 계속 좀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뭐 지금 뭐 경제 흐름이라던가 뭐 글로벌 증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뭐 강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죠. 뭐 경기 침체는 뭐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 주제가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폭이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왜냐면은 뭐 과거부터 이제 뭐 과거에 뭐 IT 닷컴 버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과거에 이제 좀 그 리세션이 좀 강하게 왔었던 시기를 보면은 항상 그 수익률 역전이 좀 나왔어요. 장단기채 또 수익률 역전 현상들이 계속 나왔고 항상 모든 큰 이벤트들의 이제 전조 현상들이 좀 됐었죠. 최근에도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흐름은 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그 채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이제 좀 경기가 좀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곡선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1년 전과 그다음에 한 달 전과 지금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곡선이 계속 좀 꺾이면서 또 우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변화가 사실 좀 너무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지금 뭐 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뭐 연준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그 기간을 얼마나 좀 짧게 가고 좀 강도가 좀 최대한 좀 얕게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기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IT 업계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구글, 페이스북, 메타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뭐 구조조정이 좀 나오면서 대규모 실업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이제 IT 기업들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도어대시라던가 아니면 뭐 HP 최근에 뭐 언론사 CNN 이런 데서도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좀 뭔가 이제 자기의 좀 희망 회로를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못한 희망 회로를 좀 그리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좀 뭔가 좀 제가 좀 야속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좀 기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내일 내려갈 거다, 내일 급락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항상 시장의 방향 자체가 좀 우상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 FOMC가 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는 거기 이제 좀 FOMC의 발언에 따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항상 뭐 손실만 나라는 법은 없죠. 뭐 11월 달 소폭의 반등장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하면서 이제 멀리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뭐 재료성이라던가 테마성 종목들 그다음에 방망이를 좀 평상시보다 좀 짧게 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서 더 기회의 장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아쉽게도 저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좀 품고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아직은 시장에 좀 의심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를 좀 접근해 보시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또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추리하고 있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의 예상 종목을 올려주시면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보고 정답자분들에 한해 추첨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셔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이슈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복병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다비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부분들이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결국 소비가 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그 제로 코로나 포기 뭐 폐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폐기라고 하고 뭐 포기 선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좀 경기가 좀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글로벌 경기가 좀 같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요즘에 좀 신경이 쓰이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뭐 이제 긍정적이네, 뭐 부정적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에 대한 뉘앙스를 좀 보여줬고. 불과 이제 뭐 한두 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막 무력 시위 하는 시민들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고집했던 중국에서 좀 변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또 사람들이 뭐 보복 심리 같은 것도 좀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업 간 아니면 이제 뭐 국경 통제 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 경제적인 뭐 활성화라던가 아니면 뭐 내수 경기 안에서도 이제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그런 거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이제 중국이 글로벌 증시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게 뭐 미국과의 트러블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를 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 혹은 당일날에 뭐 주시장이 악재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과거에 뭐 상하이항 자체가 이제 좀 막혀버려가지고 컨테이너선들이 막 나가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있어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어떤 관점에서 보든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봉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낙폭을 조금 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크기와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하면서 이번에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막 급증을 해버려서 뭐 중간에 뭐 중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연을 한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증시를 또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단발적인 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들 뭐 이제 제로 코로나와 확진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뉴스를 팔로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이제 좀 오픈을 좀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라던가 뭐 여행주, 뭐 항공주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이런 중국 소비주성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지수가 빠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과 그다음에 흐름을 하나하나씩 이어갈수록 중국 소비주 쪽에 순환매들도 한번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에 웬만한 종목들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좀 힘을 붙였었던 중국 소비주들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뉴스들 잘 따라가시면서 이런 이제 좀 단기성 종목들한테도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단기성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복병이 될지 여부도 우리가 좀 주의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또 8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이번에 5탄 이제 준비를 네.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매일 수익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네. 한합장에서도 매일 수익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뭐 거의 주식 뭐 야나두를 거의 뭐 차려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요즘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뭐 방송 안에서 물론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매매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내 포트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타이밍을 잡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느 시기에 어떤 걸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의 실전적인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또 장중에 실제로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동안 또 기가 막힌 결과들을 좀 보여드렸고 항상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가야 하는 그런 시장의 매매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차트 안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가라 이런 내용들을 4탄에 이어서 5탄까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이후에도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반전과 후반전을 저랑 같이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까지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장세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2차전까지 여러분들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이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도 않았었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리오프닝,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세계 시장에서. 네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데 네. 이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돈도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좀 돈이 꽉 막혀가지고 네. 돈이 좀 풀리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돈이 불리려면은 뭐 사실 금융 정책이 일단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일단 뭐 CRB 인덱스 지표, 물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그래도 빠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빠져주고 있고 전 세계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거라서 그만큼 소비를 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도 많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점진적으로 좀 잘 잡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은 조금 빠졌지만 펀더멘털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뭐 제로 코로나 관련된 뭐 그런 수혜주들 뭐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좀 잡아갈 수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좀 잡혀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은 약간 횡보장의 흐름을 그리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횡보장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내마녀의 날까지 증시가 쭉 미끄러졌는데 이게 눌림이었을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시작이었을지 저는 이제 눌림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추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연말 12월은 산타랠리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종목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걱정되는 종목들 그리고 우려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종목들이나 걱정되는 종목들 많이 여러분들 이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전문가님들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나은 앵커님께서 바로 진행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다비드 전문가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SCI 평가 정보 매수가는 4,500원에 비중은 20%, 오늘 종가는 3,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SCI 평가 정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너무 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과거에 리스크가 있었을 때 뭐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요즘처럼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뭐 이런 SCI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뭔가 좀 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더 빠져라 약간 이렇게 이제 기대를 막 해야 되는 약간 좀 모순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수급이 당일날 좀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이제 하루 이틀치기로 단기 매매 관점에서만 좀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내려왔죠. 그 최근에 뭐 금리 그 인상 관련해서도 긴축의 속도가 좀 다시 철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시장의 소문도 돌았고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있죠. 바닥에서는 재차 좀 만들고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 그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타고 뭐 FOMC 전 아니면 이제 후로 해서 좀 시장이 흔들리는 그 틈을 타서 한 번에 좀 반응을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방으로 3,700원 선 뭐 여기까지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뭐 애수가 뭐 이쪽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이번에 이제 뭐 일정과 그다음에 최근 시장 흔들리는 요소에서 한번 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추가적인 돌파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서 부담 없이 좀 빠져나온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 3,700원만 지켜준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은 한국화장품 매수가는 9,150원. 비중은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한국화장품 요즘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9,150원이시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좀 투자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중국발 아니면 이제 중국 소비주들 자체에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또 중국인들의 소비를 혹은 이제 보복 심리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전환들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국내 안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정부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뭐 빠르면은 내년 1월 혹은 늦으면 뭐 3월 뭐 안쪽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화장품 종목들이 발표가 그러니까 그 당일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타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힘을 한 번만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매물대가 대략 뭐 한 11,000원 여기까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계신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좀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연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추가 상승을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힘을 잃고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7,500원, 7,600원 여기가 종가로 깨지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기준선만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좀 전망을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00원이 깨진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11,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대장 전문가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요청이 왔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이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카카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야 돼요. 경영 성과를 따질 때 지분법 적용된 이익이 회계상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을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분법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큰 그런 홀딩스격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카카오의 그런 사업으로도 그래도 현금 흐름이 충분히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좀 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카카오가 퍼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지분법 이익 정도를 뭐 제외하면 16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 퍼가 한 10 정도 됐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니까 지금 분할 매수로 뭐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도 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한 4만 원 좀 뭐 아래로 내려온다거나 하면은 비중을
비중을 천천히 늘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성장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뭐 4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좀 저가가 됐을 때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셔가지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7만 2천 원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보유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지면 좀 더 분할 매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8,71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이 캠트로닉스의 매출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학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전자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뭐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자율주행 통신 관련주로 해서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좀 나아가고 있고 회사도 열심히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다만 현금이 조금 안 돌고 있는 것이 약간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할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보시고 실적 회복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보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실적이 회복되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뭐 매출이 5천억대 나오는 회사고 그래도 아예 펀더멘탈이 없진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까지는 아니고 좀 천천히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저렴해지지 않는다면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지켜보시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단기 차익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좀 버텨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셔야 될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과대하게 낙폭한다면 단가를 좀 조절해서 2만 원 중반대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2만 원 중반대까지 시간 투자를 하자라는 설명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종목 상담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식 설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먼저 1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현황 현재 454% 기록 중이시고요. 2부 전문가님들 현재 8시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59%, 현재 5% 정도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신 상황에서 대회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2부 전문가님들의 승리로 마감이 됐는데요. 인원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 또 승리를 거머쥐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순위 만나보시죠.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26%. 오늘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모두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지금 MBT 17%, 아이스트래픽 15%, 나노신소재 11%, 그린케미칼 10%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다음으로 8위. 네, 마찬가지로 공대현 전문가님 아세아 시멘트는 부유하고 계시고요. 영풍정밀은 편입에 실패하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32%.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13.9% 수익률, 도자리스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 네, 적풍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66%.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매도를 해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34%, 경동도시가스를 비롯해서 포닉오토메이션 23%, 원익PN이 20% 수익이 눈에 띄네요. 자, 다음으로 6위. 네,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0%,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경동도시가스 27%, 한신기계와 한미글로벌 두 번의 수익 모두 13%, 그리고 유신까지 12%대 수익률, 네, 지금 현재 90%로 마감을 누적 수익률로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11%,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5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23%, 그리고 모아데이터 두 번에 17%와 13% 수익을 내주셨고요. 현대모백스 15%로 누적 수익률 111%, 최종 마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신호주 대표님, 네, 한동안 계속 4위를 지켜주셨는데 최종적으로도 4위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누적 수익률은 119%고요. 5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역시 이제 1등 공신 종목이죠. CJ, CGV 37%와 웰크론 22%, 일진파워 15%, 네오이즈홀딩스와 삼원네트워크스까지 탑5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네, 이주연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141.97%로 최종 마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다 보니 모든 종목 매도를 해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34%와 액토즈소프트 25%, 히림연우 20%,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17%로 최종 수익률 141.97%, 3위로 상위권에 안착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오늘 당일까지도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대결이었는데요. 네, 다크헌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58.96%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오늘 모두 종목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순위로는 수익률 1위인 히림 58%를 비롯해서 일성건설 24%, 대우AL 19%, 자연과환경 15%, 기산텔레콤 12%로 네, 정말 9등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2등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달 만에 9등에서 2등까지 정말 단기간에 올라와 주셨는데 마이너스 50%에서 158%까지 비록 아쉽게 2위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됐지만 정말 기적을 보여주신 매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종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마우스 전문가님 오늘 최종적으로 모든 종목 매도를 해주셨고요. 매도 종목 비롯해서 누적 수익률은 165%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역시 1등 공신 종목은요. 네, 현재 다우데이터 51.88%를 비롯해서 NC소프트 26%, 그리고 유신데모 17%와 이노뎁 16%가 1등 공신 역할을 해주면서 최종 165% 누적 수익률로 대회를 마감해 주셨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 네, 이런 1위를 마감해 주시고 수익률 165% 마감해 주신 대단하신 1위로서 로열로더 성공해 주셨습니다. 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로열로더가 되겠다. 첫 출연부터 바로 1위를 거머쥐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뱉은 말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드린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종목 AS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머큐리랑 한신기계. 머큐리와 한신기계.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한 7% 정도 예상이 되니까 꽤 많이 주더라고요. 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머큐리랑 한신기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신기계 먼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설명하기 앞서서 1등 하신 전문가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한국증권금융이에요. 한국증권금융이 무슨 회사냐면 뭐 증권사들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 압축기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국내에선 1위 기업이긴 하거든요. 물론 소형사긴 하지만 그래서 뭐 사실 뭐 시장이 좀 빠져서 주가가 좀 눌렸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큰 문제가 없고 한국증권금융도 2대 주주인 점을 고려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홀딩 전략을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시장을 약간 횡보 장세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방으로 엄청나게 뚫어야 되는 뭐 이슈도 없긴 하지만 하방으로 크게 빠져야 될 이슈도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보 장세 나올 때 잘 단가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천천한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이 주에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이 윗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세가 좀 몇 번씩 들어왔죠. 그래서 뭐 시기가 적절히 당겨지면은 좀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매수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두 종목 AS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에스트라픽과 MBT 종목 모두 매도를 해주셨는데요. 종목 네. AS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뭐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최근에 또 종목이 같이 내려와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두 매도가 되는 시점에서 나는 그 이 중에서는 뭐를 좀 설명드리고 뭐가 좀 가장 지금 매수를 하고 가져가기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이 가장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뭐 마무리되는 결과치가 막 터지는 그런 상황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뭐 충분히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2차 매수라던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유라테크도 한번 터졌고요. 슈맥스라는 종목도 터지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지금 이슈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서 계속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거는 이제 뭐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는 이제 모멘텀과 재료를 통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뭐 지난번에 같이 익절을 하셨던 분들도 한번 또 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MBT라는 종목이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좀 최고점에서 매도를 좀 안 하고 좀 내려온 상황에서 좀 대응을 했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MBT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뭐 분위기를 계속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발적인 이슈라기보다도 뭐 최근에 만들어 놓고 있는 뭐 실적 개선이라던가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들을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뭐 8,000원 목표가보다도 더 높은 그런 구간대까지 좀 목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는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인데요. 과연 마지막 종목을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네. 종목이 대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대응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잘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나요? 그래서 튼튼한 실적주. 튼튼한 실적주요. 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건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주식을 좀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 AP 시스템이라는 주식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아몰레드용 또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있죠? 폴더블 폰.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종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중후반대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750억대를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90억, 당기순이익은 750억. 그래서 퍼가 지금 3위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엄청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시장이 좀 회복세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상방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APS 홀딩스가 대주주인데 지분율이 25%로 낮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저렴할 때 지분 확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5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폴더블 폰의 이제 기종들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들의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저도 처음에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G 플립이라고 해서 과거 우리 이렇게 이제 핸드폰 이렇게 탁 멋있게 여는 그 폴더폰 있죠. 그게 살짝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 수는 없는 핸드폰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맛을 또 이제 넣어준 휴대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그리고 플렉서블 LED 이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계속 이제 확장이 돼 나갈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600억대, 700억대가 나오는데 시총이 뭐 한 2천억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4,9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 같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시하는 종목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선물이 될 만한 마지막 제시 종목인데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릴 종목은 좀 멀리 가기보다는 멀리 가는 종목은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이 또 제시를 해주셨고 네. 요즘에 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좀 빨리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맞추는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일정이 좀 있었죠.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에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수출의 탑의 수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외 그 수출을 좀 늘린다던가 엄청난 좀 기여를 한 기업들을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또 좀 수상을 좀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접근하기 쉬운 그 관점에서는 정부의 이제 정책주로 과거부터 이제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추진을 꼭 해야 되는 그다음에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책 수혜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기술적인 차트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 대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뭐 단기간 안에 뭐 거래량 늘리고 위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 패턴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기관 쪽의 매수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하면서 이 종목이 좀 수상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런 여파들이 이어져서 단기간 안에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인 또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또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 오늘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뭐 가포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실전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필요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실제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뭐 어떻게 손절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런 좀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항상 오시던 분들은 또 오셔서 복습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과 또 좋은 전략까지 또 받아가시면서 내일의 또 수익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수익 너도 할 수 있어. 이번에 5탄입니다. 강의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종목, 상한가 도전주 종목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도 추첨 통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타 1부 주식설전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쇼미더스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